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맥을 짚다 돈맥TV의 레오입니다. 오늘 필수 시청 한국은행 금리 빅스텝을 인상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준비 안 하면 큰일이 납니다. 패가망신할 수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역대 첫 0.5% 우리는 이걸 뭐라 불러요? 빅스텝 인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하는 빅스텝 나설 텐데 대출자 중 10명 중 8명은 변동금리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은행권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에 언론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오늘 기사를 제가 좀 수집해 봤는데요.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원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한마디로 빅스텝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75%이므로 올해 4차례 남았어요. 회의가. 4차례 회의에서 한 번은 0.5, 나머지는 0.25씩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 22년 연말은 3% 기준금리를 갖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중금리는 7%, 8% 이상의 고금리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대출액으로 주담대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앞서서 저희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국제 곡물가가 급등을 해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고 있다. 그래서 6월 또는 7월, 8월에 6%대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 6%면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굉장히 높은 거예요. 6%. 일반적으로 3% 이상만 돼도 물가가 높다고 하는데 6%면 그냥 뭐 완전 수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보면은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 3.3%보다 0.6%나 오른 3.9%를 6월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이 되면 6%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경제부총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없다 보니 금리를 통해서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서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런 사인이 시장에 나오면 우리는 빨리 캐치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말 가계대출,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이 얼마냐? 1752조. 엄청 크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정도 되니까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예산에 버금가는 게 한마디로 뭐다? 빚이다. 지금 전 국민이 아주 빚잔치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요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릴 경우에 가계대출 이자 부담률은 6조 7천억이 한 방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여러분 이게 셀 수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출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대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가계대출로 인해서 연쇄 부도 현상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가 터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폭탄처럼 터지게 된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5억 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요즘 다 이렇게 빌려야 되고요. 금리 4% 정도면 월 평균 209만 원 정도를 저희가 상환을 합니다.
근데 대출 이자는 5억 305만 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금리가 0.5% 오르면 월 상환액은 225만 원, 대출 이자는 5억 7,895만 원으로 7,590만 원이 한 방에 늘어나는 거예요. 0.5% 인상이 되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40년을 계속 낸다. 그러면은 나중 40년 후에는 7,590만 원을 내가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0.5%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건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있죠. 파월 의장 아닙니까? 파월 의장 이분.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몇 프로? 0.75% 한번 올렸잖아요. 또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또 따라 올려야 돼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다음 달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지금 미국도 고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은행권을, 우리 금융권, 은행들을 약간 저격하는 지금 멘트들을 날렸죠. 은행, 너네 수익 너무 챙기지 말고 금리 낮춰. 시중금리 낮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정부에서 시중금리 낮춰.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은행들 입장에서 자, 당장은 일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대세 흐름을 깰 수 없다. 대세 흐름이 있잖아요. 대세 흐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들도 난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말은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우리 돈 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출 중에서 신용대출이라든지 단기 대출건들은 좀 빠르게 갚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것들은 정리를 하셔라.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무리한 투자를 하는 시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돈을 적금을 하면서 이 시기에는 투자보다는 기회를 준비하자.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돈을 좀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놓고 절약해야 돼요. 정말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하고 모아놓고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준비하자. 분명히 옵니다. 이런 시기가 파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급하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급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저 레오와 함께 같이 준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